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장세 이야기 해봤죠. 뭐 거지 같은 시장 장세에서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욕실을 뭐 이렇게 하시고 그냥 냅두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비정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팩트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바꾼다라는 것들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때가 되면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정상화됐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했구나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아는 것들인데 지금 당장 보고 나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을 하는 거니까 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이상적인 거하고요. 이성적인 거랑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뭐 지금 최근에 보면 기판주 관련된 것들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뭐 40%, 50% 올랐다가 최근 다시 3, 40% 내려오고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등락폭이 30% 이상 벌어지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에 상하단이 40% 이상 벌어지는 그런 비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로봇 같은 것도 그래요. 실제로다가. 그래서 젠슨왕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AI,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상승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극히 정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젠슨왕이 올 초인가요? 한번 왔다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치맥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를 상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때도 치맥데이 그 이후부터는 젠스랑 오기 전에 주가 상승했던 것들은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낸 사람도 있고 손실을 본 사람도 있겠죠. 손실 낸 사람들은 그냥 냅두시고 수익 낸 사람들은 또 어디로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그저 기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딩 하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쪽으로 테마를 상당히 많이 공략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드라인이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현금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쪽,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적인 현금 활동을 좀 해주고, 나중에 좀 빌빌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시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구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것을, 그런 귀신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절반 정도만 살려낼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만 가져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매달 수익 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거지 같은데 나도 거기 참전한다고 그러면 나도 거지가 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6월달 같은 경우 지금 가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계속을 해야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건가 준비를 해놓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공략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한 글쎄요,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정상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을 많이 내고 그러면 더 기분이 좋죠. 많이 낼 때도 있고 좀 적게 낼 때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거지같이 꼬인 이런 상황일 때가 가장 우리가 거래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겁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일 정도만 남은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또 최근에 보면 하는 매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외국인이 매수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가 이쪽을 좀 중점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알짜일 겁니다.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투신이 매수하고 개인들이 쫓아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향성을 바꾸는 것들은 그 나중권에서 열심히 매수하다 한 번에 팍 터지는 그런 포인트 자리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최근에는 장세가 기본적으로 10% 이상 상승하는 것들은 수급이 쏠림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니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페타시스 프리마켓부터 수익 실현 의견 진행드리고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주가는 못 왔을 수도 있고 14만 3천 원대는 대부분 도달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마수거리 풀고 가는 것이 중요해서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딱 3일 만에 수익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수는 3일이고 시간수로는 24시간 만에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요. 포지션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 둘씩 채워나가면 또 기본적으로 이번 달도 15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금 비중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잘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또 혹시라도 미스테이크 하실까봐 바로 개장하면서 바로 모니터링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브리핑 해드리고 녹화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일단 뭐 이렇게 일에 대한 강도가 늘어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할 일이 되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요. 여태까지 천천히 왔는데 지금부터는 자, 지금 120타 정도에 있는 250타 정도로 스피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저는 최근에 초과압 변압기 이쪽 관련된 부분의 넘버원은 효성중공업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세컨 포지션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8% 정도 진행이 되고요. 수주잔고도 많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돼요? AI 관련된 전력 설비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죠. 구글이 계속해서 어떻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족한 건 바로 전력, 인프라 이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가장 이상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가온전선이 10% 이상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눈대로 내용이 있는 것들, 우리가 뻐그라져도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래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지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 위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765kV 중심의 초과 성전만 투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요, 이렇게 765kV로다 송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력 손실은 별로 없는데요. 어떤 환경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 글쎄요, 어떤 미국 같은 데 가다 보면요. 송전선이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그 번개 치는 것처럼 지지지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인데 이게 초과압으로 날아가면 더 세요. 그 주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글쎄, 새 같은 것도 잘못 벌리면 그냥 저 통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닭이 아니죠. 뭐라 그러나 새 부위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화재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가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미국은 열심히 진행합니다. 왜? 그만큼 전기가 많이 모자르는 그런 내용으로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내용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없고요.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인 가이던스도 양호하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오래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는 115만원에서 139만 원 이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 것들이 시장의 컨센서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영업이익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4%, 25%, 그죠? 26%, 28%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밸류 좀 더 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요. 4분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보는 것들은 13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만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도 거의 40% 가까이 조정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포인트가 들어오고 매수에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엘렉트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 종목 갖고 거의 40에서 50% 한번 수익을 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는 뭐 산일전기하고 일진전기하고 LSL렉하고 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는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또 해야죠.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HD 현대일렉을 거래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40에서 50%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었는데 다시 지금 왔어요. 자리는 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자리가 공략 자리고요.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뭐 한다? 예, 공략을 계속해서 평단 조절해주면 되는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왔자 이 자리인데요. 여기까지 끌고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220일 라인까지 하방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지금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하고 업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부터 우리가 공략을 하겠어요? 이제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초병 집어넣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투트랙 전략을 많이 펼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속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HD 현대일렉트릭 하나 하고요. 일진전기도 같은 달에 같은 시점에 포지션 하나씩 잡아서 둘 중에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바로 수익 내고 하나는 조금 길게 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좀 더 가벼운 것들이 일진전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제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8%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황 때문에 하는 것들이고 분위기가 좀 뭐 다 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판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심택이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의 2만 원대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심택은 이미 성장성이 대부분 드러났어요. 그 수준 이상은 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니까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오죽하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생산 라인 가지고는요 캐파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어떻습니까? 뭘 못해요? 예. 실적이 추가적으로 알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심택이나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LB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테랑 공장 이제 증설해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과거에는 주가가 왜 낮았냐라고 하면 저런 데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부터 신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빨간색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규 오더 들어오는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늘어납니까? 그렇죠. 올해부터 지금 2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물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기존 매출의 더블 정도 나오는 그런 매출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매출액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6년도는 3,557억인데 2028년도까지는 7,573억 이렇게 매출 예상이 나오고 내년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하면 대부분 선반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2개월 포워드를 보면 얼마냐라고 지금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전체적으로 당연히 제조업은 어떻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 구조고요. 거기에 베트남의 공장이 있으니까 좀 더 영업이익률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출, 뭐, 기판 매출 부분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캠하고 뭐 이런 것도 진행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이거가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보시면 소캠, CXL, 뭐 LPCAM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에 지금 TLB가 공장을 증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엔비디아 젠슨행이 소캠, LP캠 이쪽 관련된 원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대만 GTC 진행하면서도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캠이라든지 LP캠 이쪽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 조정이 적정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 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자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많이 바꿔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가동률도 그렇잖아요. 그죠? 100% 이상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영업이익의 내용들. 앞에 숫자리가 바뀌었죠? 앞자리가, 그죠? 100억대에서 이제 200억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7년, 8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성장률, 여기 이거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늘어나고 성장성 보는 것들. 이 부분들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때요? 계속해서 이런 정배열로 가는 구조에서 그죠? 일정량의 그죠? 고배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보면 좀 무식하게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구간 있잖아요. 과거에는 말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유증도 해야 되고 뭐 이러거나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거래했던 구간은 이 구간에서 거래를 했었어요. 이때 우리가 한 1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그 후로 여기서부터 쭉 달려나가는 부분. 여기는 우리가 스킵하고 이스페타시스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오늘까지 하게 되면 세 번을 거래해서 수익을 이 부분 올라간 걸 다 채워놨었는데, 지금 여기 지지선이 이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실 통과하는 게 어떻게 돼요? 그 돌파 매매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 9만 원, 8만 원 이 구간부터 우리가 공략을 좀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양봉 들어온 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서둘러서 공략할 이유는 없어요. 좋은 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적절한 가격, 9만 원 정도가 아주 리즈너블한 스타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만 원부터 한 7만 5천 원, 이 정도 사이에서 평단 조절을 해주면, 자, 9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서 평단 조절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8만 2,500원 이 정도 구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베스트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저 82,500원 자리가 바로 저 매물대 딱 상단 자리예요. 딱 돌파하는 그 자리였겠죠. 자, 그러면 최근 신규로 들어온 자금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털어내고 붙여주고 털어내고 붙여주고 다시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직전에 쌓이던 구간들도 그런 형식으로 쌓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택은 우리가 볼 만큼 다 봤어요. 그래서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 또 선반영해서 올라오는 부분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볼 건 없고요. 올해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하시는 구간에서는 여기 이상은 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미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구간이 오버슈팅 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긴 좀 버리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거래해야 될 부분, 여기 더 이상적으로 간다는 건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가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얘는 이쪽까지 더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상단도 막혀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TLB 쪽이 어떻게 돼요? 상단이 열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르템, 방산주인데 요즘 지금 관심은 없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체크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방사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부분은 계속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도, 레일 솔루션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생산 능력을 갖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렸다라는 것들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30대 이렇게 하고 국내는 월 생산량 12대에서 15대 그래서 레일 솔루션 부분을 좀 줄이고 이쪽 탱크 생산 라인을 조금 더 증가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차 쪽에 생각을 해보면 경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그냥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러시아 제외 두고 생각해야 되고 중국도 제외 두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서방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경쟁할 수 있는 건 독일, 한국, 미국입니다. 자, 글쎄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탱커가 사실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 뭐 사용한다는 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죠.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레오파드 같은 경우는 경쟁을 많이 하죠. 최근에 잠수함도 독일하고 경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국가별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싼 거 쓸 거냐, 정치적으로 붙을 거냐, 가성비 있고 현실적으로 그 낫게 시켜주는 거 쓸 거냐, 이런 부분으로 비결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조금 부자 나라 같은 경우나 독일하고 관계가 좋은 데는 레오파드 선택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국가 경쟁, 결국은 국가 GDP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유럽 같은 경우도 폴란드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을 갖다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다 한번 구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 괜찮을 것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레일 솔루션 부분도 양호하지.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국가 철도망을 갖다 증설하는 기본 플랫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다원시스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조금 엿을 좀 먹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베트남 철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실적으로 비결이 되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 지금 현재 PER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현재 주가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앞으로 숫자가 앞자리가 좀 바뀌어 나가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2,600억대에서 3,000억대로 늘어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EPS가 증가하겠죠. 요거만큼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업사이드가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우리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거래했던 기간이 여기서 우리가 거래를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드립을 하고 요거는 이제 버림수였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기억 나십니까? 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벌써 두 달이 지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있는 위치는 상당히 어떻게 공방이 많이 벌어지는 자리, 싸다고 보기도 어렵고, 뭐 비싸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자리겠죠. 사람들이 헷갈리는 자리고, 최근에 보면 수급도 상당히 꼬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 끌어올리기 상당히 아리무리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동사가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죠. 3, 4분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자리 잡는 구간, 이것을 체크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월 25일, 이 정도 수준 정도에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저점 있잖아요. 그죠? 여기 19만 원짜리. 여기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오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20만 원 언더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다른 것들이 좀 순환이 돼서 풀려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갖다도 그냥 공략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먼저 돌아야 될 것들은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거기 6월 말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아요. 지금 20일 넘게 남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해야 될 것들은 얼른 반도체 소부장 먼저 갔다 오고 그 사이에 얘가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 가면서 항상 스터디 해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가 포인트 들어오는 것들은 공략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 외국인이 지금 최소 5월 18일부터 여러분 장 변화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한 반도체 소부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톤만 달려나가는 시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장을 하는 것들이고 결론은 그들이 왜 이쪽을 많이 사고 있을까? 매수를 왜 하고 있을까? 얘들이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하다 보면 나중 구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도 공략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쪽에서 뭐 주구장창 언제까지 더 달리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마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도저히 못 참겠다. 매도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다. 이럴 때 시장의 변화는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 심리 마인드도 한번 컨트롤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마인드 컨트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일 선거 잘 하시고요.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회를 엿보면서 준비해가는 거, 장이 안 좋을 때 잘하면 복이 옵니다. 그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번이었습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